안녕하세요. 천내중학교 1학년 1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 혼자서도 잘 산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집이라는 주제로 지난주 수업을 다 하고 수업 결과를 우리 한번 같이 공유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룸메이트 등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반반 나왔습니다. 그 다음 아래 중 원하는 집의 크기를 하나 선택하라는 문항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요 안에서 많이 선택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산다고 해서 좁은 집이 아니라 대부분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조금 더 공간이 여유로운 공간을 좋아한다, 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래 중 원하는 주택의 스타일을 고르라 라는 문항에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 아파트 1, 2층에 상가가 같이 들어있는 아파트를 원한다 라는 의견이 많아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래 항목 중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5가지를 골라보세요 라는 문항이 제일 압도적이었던 건 소음 문제, 그 다음 집의 가격 문제, 현실적인 거,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의 문제도 나왔었고요. 교통시설이나 벌레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일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한 것들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구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나는 이건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적은 수가 나온 부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했더니 반반 갈렸어요. 그래서 주로 잠을 자거나 휴식하는 곳이다 라는 의견과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다 라는 의견이 이렇게 반틈이 나왔죠. 그래서 신기하죠. 똑같은 집이라는 공간이 사람들마다 느끼기에, 받아들이기에 서로 다르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집의 인테리어 느낌을 고르라는 문항에도 둘 다 깔끔한 거였는데 블랙으로 깔끔하던지 화이트로 깔끔하던지 의견이 반반 나왔었습니다. 이 문항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될 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상상이 잘 됐냐라는 문항에 반틈 이상의 친구들이 그렇다에 가깝게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그대로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 거 봤죠? 그 다음 혼자서도 잘해요. 마무리하기. 혼자서도 잘해요. 뭘 혼자서 잘하게 될까요? 집 구하기, 집 꾸미기, 잘 먹고 살기, 깔끔히 입기. 총 4단계 중에서 오늘은 잘 먹고 살기. 잘 먹고 사는 부분을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는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1인 가구에서 식사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조어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단어 뭐겠어요? 혼밥족. 이런 말이 제일 유명했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혼밥족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실제로 대학생의 78%는 혼밥러라는 의견도 있었다라는 거죠. 즉 혼자 밥 먹는 일들이 대학생들만 돼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혼자 살게 되면 더더욱이 혼자 밥을 먹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니 자취생과 관련된 요리책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자취생을 위한 이런 자취박스라는 것도 인터넷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끼의 간편식을 하나의 박스로 구성한 생활 밀착형 패키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업적으로도 이런 마케팅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만족감, 밥을 잘 먹었을 때 배불러, 오늘 잘 먹었다 라는 감정과도 관련이 있고 사람들과 같이 야 우리 밥 한 끼 먹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친밀감 유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이 밥의 비율이 점점 줄고 있어요. 어떻게?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 2인 가구 이상에서는 18%였던 게 1인 가구로 넘어오면 이렇게 30% 이상 넘어간다는 거죠.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1인 가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이 44%, 즉 10명 중에 4명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식사는 소득과도 큰 차이가 없어서 식생활 형성할 때 1인 가구라는 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저녁 식사와 그 다음날 아침 식사 사이에 시간이 아주 길어지면서 혈당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집중력 저하, 의욕 저하, 무기력증 등과 같이 신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음식물 섭취 비율도 2인 가구의 이상에 대비해서 봤을 때 2인 이상의 가구를 100%라고 보면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는 수산물, 생선이나 어패류 등을 섭취할 가능성이 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채소도 그렇고 1인 가구 다른 영양소들도 100%에 비해서 다 모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겠어요? 혼밥 쪽의 주 선택 메뉴, 혼자 식사할 경우, 가족 식사할 경우의 메뉴가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가족 식사를 할 경우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다양한 조리법이 사용된 음식을 먹는 반면에 혼자 식사할 경우 간편식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지 않았고 핵심 식품의 소비가 적었으며 몸에 해로운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성별로 보자면 새끼를 모두 혼자 먹는 비율에서 여성이 조금 더 높은데요. 이 이유는 여성의 수명이 더 길기 때문도 있지만 남성들의 식사 습관이 불규칙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남성들에게 혼자 식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패스트푸드, 외로움, 그 다음에 밥이나 빵, 면 등과 같이 간편식품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빨리 식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건강하지 않은 식사 습관일 경우가 높다라는 겁니다. 혼자 식사할 때의 문제점, 제일 큰 45.8% 식사를 대충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1% 패스트푸드를 주로 먹게 된다라는 게 혼자 식사할 때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섭취하게 되는데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수치, 즉 얼마나 짠가에 대한 분석을 해봤더니 하루 권장 섭취량,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라고 할 때 도시락 한 개를 다 먹었을 때 이만큼을 차지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3끼니를 똑같이 편의점 도시락을 먹게 된다면 곱하기 3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비율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 앞에 빨간색 부분은 100g당 나트륨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 도시락을 먹다가 남기지는 않게 되니까 대부분 다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 다 나트륨을 섭취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점 나트륨 식단이나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 도시락 하나로 영양소를 다 채우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가 제멋대로인 1인 가구, 건강은 문제가 없을까요? 뉴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인 가구의 증가로 혼자서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 쪽이 크게 늘었죠. 혼밥이 비만을 일으킬 거라는 통념, 사회적인 생각과 달리 성별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여성은 저체중을 걱정해야 되고 남성은 비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원룸에 혼자 사는 30대 여성, 양상추와 방울토마토, 바나나가 한 끼 식사의 전부입니다.
왜 그랬나요? 물어보니 몸매 관리도 하고 싶기도 하고 다이어트 의지도 반틈, 귀찮아서도 반틈이라는 거죠. 그러면 남성은 어떨까요? 16년째 자취 중인 이 남성은 돈가스 집에 들렀습니다. 이 사람은 배고플 때 억지로 참다가 한 번씩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3년간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통계 결과 같은 연령대인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봐도 여성의 문제는 저체중, 100명 중 14명이 저체중의 문제, 그 다음 8%가 고도 비만을 경험하고 있어서 이러한 식습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남성은 상대적으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외식 등으로 식사를 대충 때우기 때문에 비만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심근경색이나 당뇨병, 성인병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해야 하죠. 그러면 1인 가구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식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음식 칼로리를 신경 써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또는 너무 적게 섭취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신선한 재료를 선별해서 천천히 먹는 습관, 또 TV를 보거나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하면서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오늘의 과제입니다. 혼밥족에게 추천하는 음식 영상을 찾아오세요. 영상 링크를 제출하는 방법은 유튜브로 접속한 다음 자취 요리, 쉬운 요리, 요리법 등을 검색하여 원하는 요리를 클릭 후 공유하기를 누릅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 부분에서 링크 부분을 복사합니다. 이 링크를 제출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다음에 제시된 과제 링크를 클릭해서 그 부분에 유튜브에서 복사한 부분을 붙여넣기 해서 제출하세요. 주의사항, 영상을 선정할 때는 준비하기 쉽고 요리를 준비하기 쉽고 따라하기 쉬우면서 치우기도 쉬워야 합니다. 튀김 같은 경우에는 뒷정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건강한 식사여야 합니다. 만들기 요리법으로 라면을 제시하면 올바른 추천 영상이 되진 않겠죠. 영상을 잘 골라보고 여러분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음식 영상을 링크를 가지고 와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